증인은 이제 중국에서 경주 풍운 네, 이런 거 인터넷 드라마 촬영하다가 올해 네. 말까지 촬영 끝내지도 못하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네. 그렇죠. 바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구속 상태에 있고 네. 체포된 다음에 뭐 가족들 면회는 잘 됐습니까? 그 구치소에서 오전에 이제 한 10분씩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 중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체포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암 수술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자유롭게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금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좀 그랬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제가 조사를 받던 검찰의 그 검사님께 물론 제가 어떤 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과 제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모든 거 다 말씀드리고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이런 사건에 어쨌든 저도 이렇게 연루가 돼서 국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최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이제 언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증인도 잘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데 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또 증인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얻기도 할 텐데 그 네. 언론이 왜곡돼 있는 언론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독대했다라든지 뭐 심야 독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저희 가족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이거는 뭐 특히 뭐 SNS 상에서 이상하게 또 루머들이 나오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예. 물론 증인에 대한 오보도 많았겠지만 뭐 최순실, 김기춘, 뭐 우병우 모든 사람에 대한 오보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오보는 제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근데 저에 대한 오보 중에 뭐 저는 우병우 수석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뉴스나 이런 데서 사진으로 보고 뉴스에서 이제 봤던 적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오거나 이게 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속상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에 이런 큰 일이 생겼으니까 또 그렇게 지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 반대신문 50항하고 54항과 예, 그러세요. 저희 저 미르재단 이사 그 임명과 관련해서 제 52항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불러주는 인물 중에서요 최순실하고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이사가 되는 분이 있으면 한번 그 밝혀주십시오. 네. 재단법인 미르의 재단 이사장 김형수 제가 그리고 추천했습니다. 이사가 되는 사람 예, 제가 추천했습니다. 밝혀주십시오. 김형수 그다음에 이사로서 김영석 그다음에 조희수 그다음에 송혜진 장순각 그리고 감사인 최미옥 그다음에 이사 이한선 이제 누가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중에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희숙 분하고 최미옥 그리고 또 한 분 그 세 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최순실 씨가 알고 있다고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영석 씨는 최순실 씨가 나오라고 해서 나간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김영석 씨를. 그래서 앞으로 미르재단 이사로 그 일할 사람이니까 하면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장순각 이사하고 김영수 이사장은 제가 추천을 한 사람인데 제가 그 두 분한테는 최순실 씨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 굉장히 큰 원망을 저도 좀 들었고요. 그 이한선 이사는 제가 최순실 씨한테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예. 아니 제가 이사로 되는 과정에서 최순실과의 관계 때문에 이사가 되는 사람을 아는 정인을 알아가지고 최순실을 알게 됐다 그게 아니고요. 최순실이가 알아가지고 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최순실 씨가 먼저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순실이가 정인이 추천하기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최순실이 어떤 친분 때문에 네. 예? 김영석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석 네. 김영석 씨가 그 한복 디자이너. 예, 이사되기 전부터 한복 디자이너로서 최순실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김영석 씨를 최순실 씨한테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그 이승환 씨가 그 재단의 업무를 거의 다 한다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셨는데요. 그 정관상에 재단의 예산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맞죠? 그 제가 정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정이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56항 그 반대 신문상에서 최순실은 미르 재단의 운영에도 관여하였는데 예컨대 김홍탁에게 브랜드 부분을 맡기고 이한선에게 재단 사업 운영을, 김성현에게 최순실의 비서와 같은 일을 하면서 재단 전반의 일을 보게 하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김홍탁이라든가 김성현 이런 사람들은 그 플레이그라운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정인이 아까 전에 김홍탁, 이한선, 김성현이 어떤 일을 봤다는 이건 플레이그라운드 이야기를 두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재단에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조금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페랑디 미르 사업을 이제 페랑디 미르 사업이 최초에는 페랑디 미르 2대였습니다. 이화여대. 그 페랑디 미르 이화여대로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그 최순실 씨가 이름을 그렇게 세 개 붙여라. 페랑디 미르 이화여대로. 그래서 이화여대하고 여기서 셋이 같이 가자. 근데 이제 이화여대를 붙였던 이유는 이화여대에서 한식의 새로운 것들을 메뉴를 개발을 해서 그 메뉴를 가지고서 한식을 구성을 해서 새로운 한식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최순실 씨가 얘기를 했고요. 그 브랜드를 한번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기획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의 김홍탁 씨는 이제 다른 상황들은 모르고 본인이 이제 브랜드 전문가니까 그 한식 브랜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기획서를 만들고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거고요. 뭐 그거의 전체적인 진행을 김성현 씨가 했고 그 부분에서 재단 쪽 운영은 이한선 씨가 했고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 협업 관계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이 안 나고 2, 3년이 지났으면 협업으로 분명히 그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기획으로 그냥 끝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만 그 한식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미르 재단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하는 구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은 최순실 씨는 그 한식 페랑디 미를 통해서 뭐 거기서 한식 브랜드를 개발을 하면 그거를 프랑스 케이콘 그때 행사에 그 브랜드를 꼭 노출을 시켜라.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대통령이 가실 거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오셨고 그 대통령께서 그 케이콘 행사에서 그 한식 브랜드를 뭐 이렇게 좀 뭐 얘기를 했었고 최순실 씨는 그게 가장 극적인 효과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순방 행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취지였었고요. 그걸 기획을 시키면 이제 처음에 아프리카의 어떤 뭐 나라들에 대한 특징들을 뽑아봐라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뭐 기획하는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이게 뭐 뽑아보다 보면 그게 결국 아프리카 순방 행사와 관련된 일들로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좀 약간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예. 제 기억에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걸 이용했는 것은 아닙니까? 플레이그라운드도 이용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실제 나중에 사업의 주체가 되게 하려고는 했었죠. 근데 이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신문사
정구인측 신문상 116항과 119항에 대한 반대 신문이 필요해서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증인 그 주신문 116항, 119항 급허 증인께서 최순실이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최순실이가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증인께서 최순실에게 그 통해가지고 추천했는 윤정섭 한국문화예술종합학교 연구원장 네. 추천했다가 탈락됐죠. 네. 그리고 또 이현승도 추천해가 탈락됐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2로 이동수가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 자리 지원하였지만 탈락됐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최순실이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한민국의 인사검증기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해가 탈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최순실이가 막강한 대통령과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다면 당연히 임명됐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아니 그래 증인 이거 위증에 관한 문제니까 신중하게 네,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증에 관련된 문제니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섭 선생님하고 이현승 감독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문화계에서. 예. 근데 이제 탈락된 이유는 최순실 씨 말에 의하면 좌성향이다라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거를 한 2, 3일간 어디서 검증을 받아갖고 오셔서 저한테 안 된대요. 뭐 이렇게 누군가가 안 된대요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그 안 되는 이유가 좌성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화계에서 그 정도 활동하신 분들 중에 사실 진보적 성향을 안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실 추천드리기 뭐합니다라고 이제 그래서 꽤 한동안을 추천을 못 드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선생님을 그분은 뭐 그런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 네, 그거는 그러면 이 정도로 추천드렸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그 11월 8일 중국에서 도착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증인의 조서를 보니까 밤 12시 자정을 넘겨가지고 네, 12시 35분에 검찰청에 도착해가지고 네, 도착하자마자 35분부터 새벽 4시 45분까지 조사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새벽 4시 45분부터 새벽 5시 1분까지 열람을 하고, 네, 그래서 보니까 대략 한 4시간 30분 가까운 동안 조사를 받았대요. 네. 그런데 증인이 아까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죠? 네, 갑상선 암 수술 받았습니다. 암 수술을 받았는데 네. 그게 언제 수술을 받았습니까? 한 2년, 3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3년 네. 됐죠? 그러면 그 후유증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게 말을 할 때 이제 자꾸 이제 목이 건조해지는 목이 건조해지고.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상당히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겠네요. 뭐 많이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아지고 있고. 예.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증인께서 5시 1분까지 열람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증인께서 2회 피의자 신분 조서 받은 시간을 보니까 같은 날 아침 10시 10분에 검찰청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던데, 네, 그러면 5시 1분부터 10시 10분까지 증인은 어디 계셨습니까? 구치소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에서 구치소 가는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가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시간여 걸리. 1시간 정도죠. 그러면 증인께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까? 뭐 1시간 정도. 예, 1시간 정도 잤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10시 10분에 도착해가지고, 자, 오전 10시 10분에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조사받았습니까? 그날 또 자정을 넘겼습니까? 네, 기억으로는 예, 그런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새벽
3시 38분까지 조사를 받고 새벽 3시 39분부터 새벽 4시 3분까지 조사 열람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1시간 잠을 자고 이렇게 아까 4시간 반 조사하고 지금 18시간이나 또 그 이튿날 잠 1시간밖에 안 잤는데 조사를 했는데 네. 증인이 그 약을 먹고 복용하고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최순실이도 여기 와서 자기도 새벽 1시 35분에 조서 보락할 때 체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조서 볼 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인께서도 이렇게 1시간밖에 잠 안 자고 4시간 반 그리고 18시간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조사를 받았는데 증인이 거기서 심리적 협박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조사를 받았던 내용이 예. 뭐 약간 뭐 기억이 희미해서 조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변호사님 자, 저는 그러면 아니 아까-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국내에 들어올 때 저희 가족이 저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거에 대한 약속으로 검찰에서 어떻게든 저는 네, 아까 열심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검사님하고도 약속을 했던 게 저는 힘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예. 아까 증인께서 네. 그거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증인이 저 신문 조서를 보니까 자, 그 3734쪽 보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4905쪽에 보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4906쪽 언론 보도 내용처럼 4911쪽 보면 언론 기사 내용을 보면 4912쪽 언론 기사를 보면 요거는 비근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증인이 하도 조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비근한 사례를 들었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이해 피의자 신문 조서부터 언론 보도부터 먼저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 언론 보도를 많이 제시했는데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증인이 중국에서 귀국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이래 물으니까 증인께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결국 증인은 이 언론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인이 충분히 확인할 기회는 없었지만은 아마 언론 기사가 이렇게 보도된 걸로 봐서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기억했던 바에 한해서는 저는 아니, 그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언론 보도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내용을 하락하면 증인이 검찰에서 그 언론 기사 내용을 상당히 긴 내용을 계속해서 예, 서 변호사님. 물었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그 질문 취지를 알아듣죠 지금? 예, 예. 알아듣죠. 증인이 예. 그 명확하게 한번 입장만 얘기해 보세요. 네, 뭐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검찰 조사 저도 처음 받아 보니까 사실은 뭐 처음에 조사 받을 때 한 2, 3일은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웠고 떨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검사께서 뭐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나중에는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많은 기억을 떠올려서 조사를 받았었던 기억입니다. 예. 예, 철야 조사할 때 본인이 동의했습니까? 네, 동의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